이렇게 지난 타깃주까지 체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시장에서 의심스러운 움직임 보이고 있는 용의주들 검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주로서는 한국항공우주 제시해 주셨는데요. 시장에서 우주항공 섹터가 꾸준히 힘을 받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라고 한다면 방산도 있지만 또 우주항공 쪽에서의 사업도 한번 지켜봐야 하죠. 네. 비행기는 활주로 해서 속도를 충분히 모아야 하늘로 떠오르는데요. 한국항공우주는 지금 잠시 숨을 고르던 활주로 구간을 지나서 다시 가속 페달을 밟는 타이밍에 좀 서 있습니다. 실적은 좀 미뤄졌었지만 성장은 취소된 적이 없고요. 그리고 그 이륙 시점이 바로 이제 2026년이 될 텐데 우선 3분기 실적은 분명히 이제 시장 기대에는 좀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이건 수요가 꺾인 실적 부진이 아니라 납품과 인식 시점이 좀 뒤로 밀린 결과라는 점이 분명히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인데 국내 이제 소형 무장헬기 사업 같은 경우는 원래 계획보다 납품이 4분기로 좀 수년이 됐고요. 그리고 폴란드 고등훈련기 역시 계약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진행률 인식이 좀 늦춰졌을 뿐입니다. 그 결과 이제 4분기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거고요. 그리고 국내 소형 무장헬기 7대를 포함해서 국내 완제기 15대 이상 납품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매출은 1조 3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0% 정도까지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게 반짝 회복이 아니라는 점인데 내년부터는 KF-21 국내 양산이 본격화되고요. 그리고 폴란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FA50의 그 수출 물량의 매출 인식 속도가 자체적으로 구도가 빨라지고 있다 보니까 즉 이제 실적이 한번 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저가 올라간 상태에서 성장 속도가 가팔라지는 구간에 좀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지금 2024년보다는 2026년을 보고 올해보다 내년을 보고 있는 거고 주가를 재평가하는 단계에 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이 한국항공우주를 다시 보기 시작한 이유는 단순히 이제 수출이 있다가 아니라 수출의 크기와 레벨이 좀 달라졌기 때문인데 미 해군 훈련기 교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총 145대에서 220대, 사업 규모만 하더라도 10조 원 이상을 달하는 어떻게 보면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단순히 이제 해외 수주가 아니라 미국 주력 훈련기 라인업에 들어갈 수 있느냐를 가르는 게임 체인저급 이벤트인데 카이랑 로키드 마틴의 그 TF 50N 같은 경우는 기체 내구성 그리고 실제 운용 경험이라던가 후속 군수 지원 측면에서 경쟁 기동 대비 우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종 공급자 선정 같은 경우는 2027년이지만 이런 사업은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단계부터 주가가 강하게 기대감을 반영하다 보니까요. 여기에다가 이제 KF-21이 더해지면은 블록 2 그 공대지 무장 개발이 계획보다 1년 반 앞당겨졌고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나 필리핀이나 이집트 등에서 동시에 수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필리핀처럼 FA50을 이미 운영해본 국가들이 다음 단계 기종으로 KF-21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 의미가 큰 건데 이건 단순한 물량 확대가 아니라 수출 파이프라인의 질이 좀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항공우주는 이제 전통적인 방산업체 프레임을 벗어나고 있죠. 최근에 이제 참여했던 재사용 우주 발사체용 메탄 엔진 기술 개발 사업은요. 향후 이제 우주 산업에서 핵심이 될 그 추진 계통 기술로서 이제 국내 독자 기술로 확보하겠다는 국가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2030년도까지 5년간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당장 실적에는 사실 크게 반영되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단기적으로는 한국항공우주가 우주 발사체 밸류체인 안으로 들어가는 옵션을 좀 확보했다는 의미로 보시는 게 좋고요. 즉 이제 전투기 회사에서 항공우주 플랫폼 기업으로 확장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동사의 이제 전사 차원의 이제 AI 전략도 빠르게 강화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제조, 생산 효율화, 그리고 폐쇄망 기반의 국방, AI.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능형 무기 체제와 운영 시스템까지 AI를 접목시키면서 항공 우주 산업의 이제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단기 재료가 아니라 향후 이제 글로벌 피어 대비 밸류레이션 리레이팅을 정당화하는 좀 조건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 주가는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서 좀 박스권 흐름을 만들어가는 모습이지만요. 사실 긴 흐름으로 보시면은 주가는 저점을 높여가면서 꾸준히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좀 살짝 더디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수급적인 부분이 최근에 강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 빨간 선을 보시면은 지금 기간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다시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수 하락 속에서도 잘 지켜주면서 박스 돌파를
할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만큼 박스 돌파 이후에 다시금 추세 만들면서 12만 원 선 완벽하게 안착을 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한국항공우주는 지금 실적이 안 나오는 회사가 아니라 실적이 좀 쌓이고 있는 회사입니다. 2026년을 바라보는 시장은 항상 그보다는 먼저 움직여줬고요. 이 종목이 다시 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이미 깔려있는 숫자와 계약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용의주 한국항공우주였습니다. 2026년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주가 박스권 시원하게 돌파하면서 12만 원 선도 넘어설 수 있을지부터 먼저 확인하시죠. 이렇게 첫 번째 용의주였고요. 두 번째 용의주로는 클로봇 제시해 주셨습니다. 클로봇 오늘 장 초반에 강한 오름세를 보였는데 이 상승분이 다 지켜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반장님. 네. 로봇 산업을 흔히 이제 누가 더 좋은 로봇을 만드느냐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진짜 승부는 그 다음이죠. 이 로봇들이 어디서 길을 찾고 어떻게 움직이느냐. 클로봇은 로봇을 만드는 회사다라기보다는 로봇이 세상에서 일을 하게 만드는 회사. 그러니까 바로 이제 로봇 산업에 보이지 않는 운영 체제 같은 OS 같은 존재입니다. 클로봇의 가장 큰 경쟁력은 명확한데 하드웨어가 아니라요. 대신에 이제 어떤 로봇이든 움직이게 하는 범용자율 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핵심 제품이 카멜레온 같은 경우는 안내, 청소, 배송, 순창 등 주행 목적이 달라도 바퀴형이든 다적 보행형이든 형태가 달라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여기에 이제 통합 관제 소프트웨어인 크롬스를 더해서 여러 대의 로봇을 한 번에 관리하는 구조를 좀 구축을 했습니다. 이 구조의 핵심은 단순한데 로봇 제조사가 늘어날수록 클로봇의 시장도 함께 커지고요. 특정 기업에 의존하지 않는 로봇 생태계 공통 언어라는 점이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제 서비스 로봇이나 필드 로봇이나 물류 로봇까지 전 사업부가 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미 130개 이상의 고객사를 확보를 했고, 이건 기술 실험 단계가 아니라요. 이미 현장에서 검증된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은 아직 클로봇을 적자 로봇이라는 그런 시선도 남아있기는 한데요. 하지만 숫자를 보면은 좀 이야기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은 235억 원, 전년 대비 39% 이상 성장을 하면서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비용 구조인데 영업 손실과 순손실이 각각 좀 46%, 59% 정도 개선이 됐습니다. 즉 이제 매출이 늘면서 고정비 부담이 빠르게 낮아지는 구간에 진입을 한 거죠. 이 단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게 바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 그리고 주가의 탄력인데, 재무구조도 탄탄하다 보니까 부채 비율도 15% 수준이고 당자 비율도 700% 이상, 로봇 기업 중에서는 현금 체력이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단기 실적에 쫓기지 않고요. R&D와 시장 정률 확대에 올인할 수 있는 구조라는 뜻이고, 로봇 소프트웨어 산업 초입에서는 이런 기업이 결국 승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다 이제 클로봇의 스토리가 흥미로울 이유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보다 앞으로 열려있는 옵션에 있는데, 먼저 이제 국방, 안전 분야인데, 국방 AI 경진대회 공식 후원,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 스팟 국내 확산, 그리고 이제 산업 안전 규제 강화까지 고위험 현장에서 사람 대신 투입되는 순찰이나 감시 로봇 수요는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미 이제 포스코나 고려아연 등 실제 현장 적용 사례도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휴머노이드 사업실 신설과 그리고 피지컬 AI 국가 과제 수행이라던가 로봇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AI를 고도화하고 있고요. 이는 단순히 로봇 유통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반의 부가가치 사업의 이런 전환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글로벌 AI 그리고 로봇 기업들의 협업, 거기다가 CMU 연구진 간의 어떻게 보면 공동 연구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클로봇은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노리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 시장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우상향 추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일 장중 신고가도 경신하는 모습이었는데 외인 기관의 대량 매수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추세가 완벽하게 돌아서서 올라가고 있는 만큼요. 7만 원 선을 다시 한번 안착하고 신고가 한번 더 경신해 줄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은 로봇 산업에서 진짜 큰 돈은 로봇을 만드는 회사보다 로봇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회사에 있는 것 같습니다. 클로봇은 아직 이익을 좀 잡을 수 있겠지만요. 이미 그 길 위에 올라선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 길은 로봇이 늘어날수록 더 넓어질 겁니다.
오늘의 용의주 클로봇이었습니다. 하드웨어가 아니라 로봇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는 기업 클로봇이고요. 전고점 시원하게 넘어설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죠.